예, 안녕하세요. 김현수입니다. 예, 오늘 저희 오늘 이 축제학술제는 특히 저희 국토학회 설립 60주년 기념이고요. 마침 이 장소를 제공해 주신 동아대학교 도시계획학과 창립 60주년입니다. 동아대학교는 우리나라의 많은 이 도시계획 학과 중에 최초로 설립된 그런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이 자리에서 이런 생각에 대해서 아주 뜻깊은 의미가 있다고 생각합니다. 오늘 어제 저희가 다른 오후에 다른 행사가 있었어요. 부산시의 경영관리 행사가 있었고 그 직전에 부산 우리 항만관리공사죠 EPA 앞에 가서 배를 타고 항만공사에서 배를 내주어서 북한을 한 바퀴 돌았습니다. 부산 올 때마다 사실은 북한을 늘 바라보기만 했는데 이번에 가까이 가서 한 바퀴 쭉 돌아봤습니다. 그래서 방금 이동영 박사님 말씀하신 그 지역들을 배를 타고 바라볼 기회가 있었죠. 마린시티도 보고, 그 다음에 말씀하신 영도도 보고, 북한도 보고, 그 다음에 아까 남진 교수님 말씀하신 그 공업 지역들, 지금 세트에 있는 그 공업 지역도 바라보고 하는 그 좋은 기회를 가졌습니다. 그걸 보면서 부산의 미래는 북한에 있다 하는 생각을 하게 됐습니다. 오늘 10시 정책 세미나 직전에 우리 존경하는 서익택 교수님, 부산 지역에 아주 제일 석학이시죠, 우리 분야에 서익택 교수님의 기조 강연이 있었습니다. 부산의 미래, 부산의 현실에 관한 거였는데 사실은 우리나라의 광역시가 지금 다 쇠퇴하고 있습니다. 대전, 광주, 대구, 부산. 그 중에 사실 부산이 제일 심각합니다. 인구도 감소하고 산업도 쇠퇴하고 소득도 줄어가는 그런 도시입니다. 그래서 오늘 이 세미나의 제목을 앞에 스크린이 있습니다만은 2019 축제학술대회 산업도시 제도약 위기를 기회로 라는 타이틀로 이렇게 한번 구성을 해보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발제자 박성훈 박사님은 산업 세태도시의 전반적 실태와 대응 방안을 말씀을 해주셨고 그 중에서 이제 저희가 지금 국토교통부 활력지원과의 의뢰로 LH와 의뢰로 연구하는 것이 공업지역 지원 활성화법에 관한 제도 연구에 관한 연구를 하고 있습니다. 남진 교수님이 제안해 주시고 그래서 이거는 사실은 도시재생도 아니고 도시재생과 유사한 수법을 가지고 있습니다. 도시재생법이 아니고 많은 분들이 이제 공업지역 안에 가면 지식산업센터 만드는 사업을 하지 않느냐, 이거 다른 게 뭐냐 이렇게 생각하시는데 지상이라는 것은 사실은 어떤 공공기관시설 없이 도로, 공원, 지원시설을 사실 상당한 부분 지금은 이제 부동산 논리에 의해서 공급되고 있기 때문에 우리가 제안하는 그런 어떤 창업 지원 기능이라든가 공공 지원 기능은 사실 없습니다. 그럼 많은 분들이 지금 산단재생하는 거하고 뭐가 다르냐 이렇게 또 질문을 하시는데 산업단지 바깥에 있는 공업지역들이 사실은 지금 관리가 안 되고 있는 거죠. 그런 지금 좀 제조업의 사각지대에 있는 것들을 지원하기 위한 목적으로 이 법을 지금 제정하고 있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오늘 세 분의 발제와 그 다음에 오늘 토론을 위해서 네 분의 토론자가 참여해 주셨습니다. 먼저 여기 우리 유인물에 나온 순서대로 김광회 부산광역시 도시균형재생국장님 나오셨습니다. 예. 박수로 한번 부탁드리겠습니다. 두 번째 이 입법의 지금 주 과장님 나오셨는데 김남균 국토교통부 도시활력지원과장님 나오셨습니다. 백대현 LH 도시재생계획처장님 나오셨습니다. 전문가로서 조기혁 울산과학기술원 교수님 나오셨습니다. 토론 순서는 좀 앞으로 해주시면 어떨까 하네요. 먼저 조기혁 교수님 먼저 말씀해 주시고 백대현 처장님 또 아무래도 우리 김과장님은 좀 제일 마지막에 정리를 해주시는 것 같고 세 번째로 김광회 국장님 말씀을 듣는 식으로 하겠습니다. 먼저 조기혁 교수님 한 6분에서 7분 정도 말씀해 주시면 좋을 것 같네요. 우선 과학기술원 조기혁 사실 저는 그냥 원래 산업 쪽을 쭉 하는 건
하긴 했어요. 근데 이제 울산 지역 특히 이제 주제가 특히 이제 울산 지역하고도 상당히 좀 밀접하게 연관이 되어 있는 부분들이 있어서, 그러니까 이제 부산 쪽의 상황에 대해서 이동현 박사님께서 워낙 잘 설명을 해주셨는데, 지금 어떤 발제하신 분들의 어떤 내용과 좀 연계해서 울산에서는 어떤 상황이 어떠한지 뭐 이런 부분들에서 조금 설명을 드리고, 그 다음에 사실은 또 그 다른 또 토론자분들께서 어떤 의견을 제시하는지 잘 의견을 듣고자 하는 취지에서 오늘 자리를 함께 하게 됐습니다. 그래서 사실 아시겠지만 이 동남권, 특히 이제 울산 같은 경우에는 대한민국에서 중화공업하고 생산기지로서의 역할을 상당히 오랫동안 충실히 수행을 했고요. 그리고 울산뿐만 아니라 동남권 전체가 좀 그렇다고 얘기할 수 있는데, 좀 큰 어떤 그림에서 봤을 때는 이런 어떤 구도가 상당히 국토 균형 발전의 그림에서 잘 맞았던, 지금까지 잘 맞았던 그런 부분들이 있었던 것 같아요. 근데 최근에 어떤 그 신산업들, 그 다음에 뭐 첨단 산업들, 지식 산업들 이런 부분들은 과거의 어떤 중무 장비 사업하고는 질적으로 성격이 많이 다르기 때문에 이런 어떤 그 산업 구조의 변화 자체가 어떻게 보면 그 국토 균형 발전이라고 하는 그림에서 봤었을 때는 훨씬 더 지방이나 도시들이 어려워지는 어떤 그런 상황으로 가고 있는 것 같다. 특히나 울산 같은 경우에는 그 산업적인 성격들이 상당히 좀 명확한데, 지금 현재의 어떤 산업, 새로운 신산업들, 그 다음에 창조 산업들 뭐 이런 것들하고의 어떤 그 직접적인 연계성이 아무래도 좀 거리가 있고, 또 뭐 어떤 지역적 자원에서 차이가 있어서 이런 부분에서는 지금도 어려움이 있지만 향후에도 계속 어려움이 될 것 같다. 그 다음에 또 국토 그 균형 발전 측면에서도 좀 불균형 상태가 계속 심화될 것 같다. 이런 우려들이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흔히 그런 얘기를 되게 많이 해요. 울산에서도 이제 그런 고민들을 많이 하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 제일 먼저 얘기하는 것들이 그 산업구조 재편이다, 뭐 이런 이야기를 하는데, 사실 산업구조 재편이라고 하는 것들이 상당히 아주 큰 얘기입니다. 아주 큰 얘기여서 실제로 현장에서 산업구조를 재편하기 위한 어떤 시도들이나 정책들을 한다는 거가 상당히 그 실무자 입장에서는 어려움들이 많은 것 같아요. 그래서 부산만 하더라도 이미 사실은 산업 혜택가 울산보다 더 이른 시점에서 시작을 했고, 또 상대적으로 좀 인적 자원 측면에서는 좀 창조적인 인력이라든지, 그다음에 문화예술 관련된 인력들이 더 풍부하기 때문에 또 약간 여건이 다르다라고 생각을 하는데, 그래서 그 실제로 이제 울산 미포하고 그다음에 울산 국가산단의 이제 관계자분들 얘기했을 때 만났을 때 가장 크게 얘기하는 부분들이 이제 미래 환경에 대한 업종 전환은 실질적으로 상당히 어렵다, 뭐 이런 어떤 이야기들을 많이 하세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오늘 저기 박소영 박사님께서 말씀하셨던 그 중간 단계에서의 어떤 지원 정책, 중간 단계에서 어떤 그림들이 좀 빠져있다, 이런 부분에 대해서 저도 좀 많이 동의를 하고요. 그래서 지금 뭐 아시겠지만 지금 울산에서 이제 시도하고 있는 것들을 그냥 제가 간단히 소개를 드리면, 울산은 이제 기본적으로 자동차, 석유화학, 그 다음에 중공업, 결국 이 세 개가 핵심 주력이라고 할 수 있는데요. 일단 방향성은 지금 어떤 갑자기 우리가 뭐 창조적인 어떤 산업으로 가기, 이거는 현실적으로 좀 어렵다고 보고, 어떻게 보면 지역적인 그 특성에 가장 잘 맞는 그다음에 지역적인 어떤 그 산업 구조를 고려했을 때 좀 연착륙할 수 있는 그런 실험적인 어떤 프로젝트들, 실험적인 사업들을 좀 발굴해서 가고자 하는 어떤 방향으로 가고 있다고 저는 이해가 되고요. 그래서 자동차 관련해가지고는 수소경제로든 수소자동차 포함해서 그다음에 수소도시를 만드는 수소도시 시범사업 쪽으로 연결을 시켜서 어떤 자동차와 관련된 어떤 미래 신산업 어떤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다고 이해되고, 석유화학 쪽 관련해서는 동남아 오일허브 관련된 사업들을 지금 그쪽에 지금 초점을 좀 맞춰서 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중화학 관련해가지고는 부유식 해상풍력 사업들을 사실 또 상당히
심혈을 들여서 하고 있어요. 그래서 이 세 사업들이 각각 약간 어떻게 보면 약간 일대일로 대응될 수 있는 사업들이고, 이런 각각의 사업들이 사실은 엄청 그 리스크가 크고 불확실성이 상당히 큽니다. 그래서 주변에 사실 상당히 비판을 하시는 분들도 많이 있는 것 같은데, 저는 이제 그냥 제가 아주 개인적인 생각을 드리면, 사실은 산업도시를 어떻게 재편할까, 산업도시가 앞으로 어떻게 나가야 될까, 이런 부분들은 정말로 좀 큰 그림이어서 어떻게 보면 그 시도를 처음에 하는 것 자체가 상당히 좀 어려워하시는 것 같아요, 모든 분들이 다. 그래서 어떻게 보면 이게 약간 우리가 계획에 대해서 어떻게 접근하느냐에 대한 부분들하고 연관이 되는 것 같은데, 우리가 보통 계획이라고 치면 아주 장기적인 어떤 미래 비전을 그리고 그 비전에 맞춰서 어떤 단계적인 계획들을 수행하고, 그 다음에 각 단계들은 어떤 빠짐없이, 그 다음 실수 없이 수행이 돼서 어떤 장기적인 목표를 달성한다, 약간 이런 어떤 그림들로 생각을 했다면, 사실 지금 단계에서 아주 미래에 대한 어떤 불확실성이 큰 단계에서 이런 어떤 계획 접근 방식으로 뭔가를 하기에는 좀 어렵지 않을까. 오히려 그것보다는 아까 좀 작은 실험들, 어떤 이런 지역 도시들이 그 특성에 맞게 할 수 있는 어떤 작은 실험들, 시범도시 사업이 될 수도 있고, 그다음에 이런 파일럿 어떤 실험적인 어떤 정책들을 할 수 있는 여건들을 좀 만들어주고, 또 그런 여건들이 만들어지고 나서 그 사업들이 그냥 단순히 예스에 끝나는 게 아니라 여기서 어떤 모니터링을 통해서 그 피드백을 통해 다음 단계로 넘어갈 수 있는 이런 계획 과정의 그 변화들을 좀 시도하면서 계속 지역 정부가 적극적으로 실험할 수 있도록 도와줄 수 있는 그런 정책적 변화들을 좀 마련해줘야 되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들었어요. 왜냐하면 제가 시공무원들하고도 계속 얘기를 할 때 보면 가장 좀 답답했던 부분들이 이제 너무 큰 얘기다 보니까 아무것도 못하는 그런 부분들이 가장 컸던 것 같아요. 그래서 어떻게 보면 좀 확증이 없다 하더라도 그다음에 현재 우리나라의 어떤 경제적인 여건이나 상황들이 한두 번의 어떤 정책적인 실패들도 좀 충분히 또 받을 수 있는 정도의 여력은 됐다고 생각해서, 그래서 그런 좀 실험들을 할 수 있는 어떤 지원 정책들, 중앙 정부에서 그런 역할을 좀 해줬으면 좋겠다. 이런 말씀을 드리면서 제 얘기를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예, 울산 과학기술원 조기혁 교수님 감사합니다. 아마 우리나라 도시재생은 요즘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과거에 처음에 2013년 입법은 마을 만들기 지원법과 같은 성격의 입법이었는데, 최근에 와서 혁신지구라든가 인정사업이라든가 그 형태가 많이 바뀌고 있습니다. 그래서 단순한 인프라 공급하는 그 도시 재생에서 이제 산업 콘텐츠, 기업 지원, 시범 이러한 형태로 많이 바뀌고 있는데, 울산의 현황과 앞으로 방향을 말씀해 주셨습니다. 두 번째 LH 백대현 차장님께 마이크 넘기겠습니다. 오늘 국토도시학회에서 전영환 교수님과 많은 전문가님들 함께 학술대에 참석한 것에 대해서 좀 영광스럽게 생각하고요. 저는 솔직히 이런 토론에 좀 익숙치는 않습니다. 중도이나 통신이나 이런 데서 일방적으로 보고 형태만 해가지고 긴장도 되는데, 나름대로 실컷 말씀하시죠. 예, 나름대로 경계한 사항을 좀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앞서 주제 발표해 주신 분들께서 현재의 산업도시에 대한 문제 제시에 대해서 저도 공감을 하고 있습니다. 많은 분들이 또 여러 문제에 대해 또 고민하고 해결을 위한 노력을 또 하고 있다는 것에 대해서도 한편으로는 또 다행이라는 또 생각도 듭니다. 그간 우리 LH 같은 경우에 전국의 여러 곳에 또 산업단지를 또 조성을 해서 또 국가 경쟁력을 강화하고 또 일자리를 제공하는 그 역할을 또 해왔고, 현재도 그런 일들을 지금 하고는 있습니다. 또 한편으로는 세태화가 또 가속되고 있는 또 노후 산업단지에 대한 어떤 재생 사업에 대한 또 참여를 또 하고 있으며, 노후 산업단지의 또 활력을 불러일으키는 어떤 역할을 하고 있습니다. 반면 오늘 많은 분들께서 말씀하고 계시는
어떤 산업단지 외의 어떤 공업지역에 대해서는 그동안 관심을 좀 덜 가졌었고 또 소홀히 하지 않았었나 하는 반성에 생각을 해봅니다. LH가 그동안 이제 개발해온 어떤 산업단지 면적보다도 더 넓은 면적의 어떤 공업지역이 그동안의 제도가 또 미비해서 관리에 또 한계가 또 있었기에 또 안타까웠었는데 마침내 국토부와 또 학계에서 이런 제도를 또 만들려고 좀 하고 있어서 좀 다행으로 좀 생각하고 있으며 이런 프로젝트에 또 LH가 또 다소나마 또 역할을 할 수 있는 기회가 되어서 또 한편으로 또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학회 연구진과 또 여러 공업지역의 어떤 실태를 조사해본 결과 대부분의 또 공업지역이 또 자연 발생적 어떤 공장 밀집 지역으로서 어떤 도로나 또 주차장 등 기반 시설이 굉장히 열악했고 또 아까 남준 교수님께서 말씀하셨지만 주거 지역으로의 어떤 용도 변경 민원 또 환경 오염 민원 등이 증가하고 있지만 또 이것을 관리하고 있는 그 해당 지자체의 어떤 여력에 또 한계가 있어서 또 대응하는 데 또 어려움을 또 겪고 또 있었습니다. 또한 또 영세 또 공장 또 세입자 및 또 어떤 창업자들은 또 저렴한 어떤 임대료로 제공되는 공공임대 산업단지에 대한 요구도 있었고 특히 중지방 중소도시는 공업지역 또 관리에 관리 방안 또 마련에 또 어려움을 또 호소하고 또 있었습니다. 이제 과거 도시 외곽에 조성되었던 어떤 공업지역은 어떤 도시 또 팽창으로 인해서 현재 도심 안에 또 깊숙이 또 들어와 있습니다. 우리보다 더 이런 공업지역 문제를 빨리 겪었던 어떤 선진국들은 4차 산업혁명, 기술 개발에 따라서 도심 회귀에 맞춰 어떤 도심 공업지역을 첨단 제조업과 또 ICT 산업 중심으로 또 탈바꿈도 시켜왔고요. 산업구조 개편이 급속히 이루어지는 이 시점에서 우리나라도 또 선진국처럼 적절한 대응이 또 필요하며 오늘 남준 교수님께서 제도 개선을 좀 말씀하셨듯이 도시공업지역을 R&D 또 첨단 제조업 또 ICT 산업을 담당한 최적지로 조성해서 혁신 일자리 창출과 또 산업구조 변화에 대응할 수 있도록 우리나라 여건에 적용 가능한 어떤 공업지역 관리 및 활성화 수단이 속히 또 마련되기를 또 하고 있습니다. 이런 새로운 제도에는 어떤 과감한 절차 또 간소화를 통해서 계획 수립과 어떤 절차 이행이 좀 속도감 있게 또 진행될 수 있는 수단이 되었으면 또 하며 충분한 국가 재정 지원이 좀 되었으면 하는 바람입니다. 또한 공공만의 어떤 역할이 필요한 사업과 또 민간의 참여를 또 유도할 수 있는 사업을 구분해서 적절히 조화롭게 활성화시켜 나갔으면 하는 바입니다. 이런 점에서 현재 논의되고 있는 어떤 신제도에 대해서 공공기관의 역할을 강화하여 또 실행력을 높이고 어떤 통합 심의를 통한 계획 수립 기간 단축, 또 산업혁신구역과 산업정비구역을 또 구분하여 주체별로 또 사업을 구분하여 참여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은 큰 의미가 있다고 하겠습니다. LH는 그동안 사업을 하면서 느껴왔던 어떤 많은 개선이 필요한 어떤 사항들을 좀 적극 발굴해서 또 의견을 또 개진하고 또 공업지역이 잘 관리되고 활성화될 수 있는 좋은 제도가 마련될 수 있도록 국토부와 학회를 또 적극 또 지원토록 하겠습니다. 또한 공업지역의 산업이나 창업 또 일자리 주거 기능이 복합된 앵커 시설 조성을 통해 또 노공업지역 24시간 동안 역동하는 혁신 공간으로 재탄생할 수 있도록 어떤 사업에 참여가 요구된다면 적극 또 참여토록 하겠습니다. 지금 현재 구상하고 있는 산업혁신구역 시범 사업에는
쾌적한 주거 또 산업의 결합을 통한 활력을 불어넣는 공간으로 또 생활 리소시 등과 연계를 통한 젊은 층이 찾아오는 공간으로 조성되어야 합니다. LH에 다소나마 역할이 주어진다면 LH가 가지고 있는 토지 기축제도를 또 활용해서 공업지역 내 거점을 확보하고 창업이나 제조 혁신, 편의시설 등이 복합된 공간으로 조성하여 어떤 공업지역 활성화 방안에 어떤 미래상을 또 제시하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이제 오늘 주제 발표하신 내용하고 아마 그 대도시 문제보다는 중소도시가 사실은 도시 관리나 전체 운영 사업에서 상당히 문제가 많습니다. 지금 부산시의 경우는 공업지구에 대한 개발이 간소한 문제까지 해서 결론화하고 이런 정책까지 되는데 그래서 여기 주변에 있는 50만 이하의 대부분의 중소도시는 이 도시관리 계획을 사실은 위원회에서 운영을 하지 못하고 지자체별로 굉장히 비중이 실제 시장이 잘못 활용하는 측면 또 잘하는 측면에서 굉장히 차이가 나거든요. 그래서 지금 현재 아까 우리 남진 교수님 전체 공업지의 기본계획하고 이용하고 그 다음 사업 전체를 근역에 합쳐서 그 지역에 아마 전체적인 방향을 수립할 수 있는 이런 작업들에 대한 국가적인 차원에서의 자유입니다. 저는 이건 경남, 도나, 울산 아니면 영남지역 지자체 차원에서 지역별로 너무 차이가 많아서 심지어 이런 문제가 있습니다. 지금 공업지역을 세태화 어느 정도 세태가 되니까 전체 공업지역을 장기적으로 공업지역을 문제적 변경하고 지구단위 계획 변경으로 지금 할 수 있는 이런 어떤 시간을 문제가 있으니까 어떤 편법을 사용하면 거기에 일부 지역을 묶어서 유통 업무 시설로 도시계획 시설을 결정하고 이런 지자체 단체가 있어요. 심지어 그래서 굉장히 심각한 어떤 그 토지용 계획상의 문제를 야기하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지자체 가치단이 나쁜 마음을 먹고 편익을 제공하면서 우리의 공업시설 사실은 더욱더 문제를 야기하는 이런 측면까지 있거든요. 그래서 아마 그 전체적인 법 위반 과정에서 우리 지금 도시계획 운영 자체도 강력 단위나 이런 데서는 어느 정도 인력 자원도 충분하고 또 운영에 있어서도 어느 정도 도시계획을 하는 사람들 입장이 반영되어 있는데 기초단체로 내려가면 도시계획 전문가는 사실은 극소수입니다. 그걸 제대로 이야기할 수 있는 사람은 다른 데가 없다. 주로 그 지역에 공업에 있어 사업하는 사람을 중심으로 이루어지는 제도다 보니까 굉장히 불합리한 지역들이 되거든요. 그래서 심지어 도시계획을 전공하는 사람으로서 이걸 이번에 참여해서 과연 그래 있어도 되느냐 아니면 그런 일들이 자주 일어나기 때문에 아마 국토부에서 지금 여러 가지 분량을 통해서 이 지자체에 대한 그런 안전함에서 정말 어떻게 보면 지자체를 활성화시키고자 하는 좋은 어떤 제도들이 지역에서는 그것이 잘못 운영되고 이런 경우들이 좀 많기 때문에 지금 현재 전체적으로 공업지역에 대한 어떤 이런 것들을 법제하고 다른데로 편의를 거쳐서 실제 단체장들이 좀 더 합리적인 것들을 빨리 집행할 수 있는 이런 것들을 좀 이끌어보는 것이 굉장히 세밀하게 좀 빨리 해야 될 것이면 현장에 있는 우리 입장에서는 그렇게 됩니다. 그래서 그런 부분들까지 좀 감안을 해서 국제화하는 것 빨리 좀 진행이 됐으면 하고 다음 시간 말씀드리겠습니다. 오늘 말씀 들어봤는데요. 시간이 다 된 것 같습니다. 자동으로 장치가 있었을 때 이런 말씀 이 사업이 굉장히 그 공장 중심의 전기 사업, 스파크 전기 사업처럼 붙여진 예정이다. 근데 도시관리 차원에 좀 대응이 있느냐 그런 질문하고 그러니까
동시에 사실은 사업과 관리 그러니까 함께 들어가는 것인데 그다음에 이제 도시계획 절차, 심의 절차 속에서 이런 것들을 어떻게 해낼 거냐. 남진 교수님 좀 말씀해 주세요. 간단하게 지금 이상준 교수님이나 국장님 얘기하신 그 부분이 굉장히 중요한 얘기예요. 이게 이제 결국 기본계획으로 자리 잡은 이유가 아까 제가 이제 예시를 보여드린 이유가 스팟으로 끝나는 게 아니라 전체 공업지역의 관리계획이 우선해. 그게 산업 아까 산업 기반이라는 걸 먼저 이제 파악을 하고 그게 지역 기반하고 연계되는 파악 운영하는데 도시계획위원회에서 결정하기 때문에 저는 충분히 지금 우리가 보통 정비 사업에 가시는 대부분의 과거의 한계